안녕하세요. 추남수 서정대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 책을 펴내게 돼서 소개해드릴 겸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난해 초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젠 ESG 경영시대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공교롭게 이게 이제 ESG를 다룬 첫 번째 책이 돼서 이 책 계기로 좀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Next ESG라는 ESG 2탄 책을 쓰게 됐는데요. 이 책의 부제는 ESG라는 ESG 경영을 업그레이드하라, ESG 경영 판이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제 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장은 이제 이 책의 제목과 동일하죠. Next ESG. 또 2장은 중요도 커지는 S와 G. S는 이제 사회, G는 지배구조라고 하죠. 3장은 ESG 주요 이슈들, 4장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의 길, 5장 ESG와 거시경제, 이런 챕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정의하는 Next ESG는 지금 해외에서 ESG 제도를 만드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후공시라든가 지속가능성 공시, 그다음에 탄소 국경 조정세, 공급망 안에서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이런 제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특히 수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 입장, 우리 경제, 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응하고 따라가야 될 제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좀 할 일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부담도 될 것 같고요. 그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챕터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탄소 중립이 지금 이슈잖아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후 공시가 이제 제도화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이제 탄소 배출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라고 해요. 스코프 1은 말은 어려운데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스코프 1은 기업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내부 시설 등에서 이루어진 탄소 배출이 1. 스코프 2는 기업들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전기나 열 등을 쓰게 되는데 그 쓰게 되는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이 스코프 2. 그다음에 스코프 3는 그 공급망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원료를 구매해서 그다음에 또 판매하는 전 과정, 공급망에서 이루어지는 탄소 배출, 스코프 3. 기업들이 가장 도전적인 이제 영역이죠. 그 세 가지 영역에서 배출된 탄소를 공시하라는 게 지금 국제적인 흐름이어서 그 내용을 1장에서 좀 집중적으로 소개해서 기업들이 대응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2장에서는 ESG에서 워낙 지금 기후변화 이슈 때문에 환경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환경의 중요도에 가려서 그동안 주목도가 좀 낮았던 S, 사회와 G, 지배구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더 심층 진단해 보는데요. 특히 S는 지금 소셜, 사회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S의 내용은 이해관계자를 돌보는 경영을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스테이크홀더로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S, 이해관계자를 잘 돌보는 이슈를 2장에서 다루고요. 또 특히 G, 지배구조는 이제 ESG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일종의 ESG 지휘부잖아요. 그래서 G도 중요하다.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은 이제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ESG의 중요한 이슈들, 지금 우리나라에는 현실화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법원이 목소리를 내는 해외 사례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경영을 실제로는 잘 안 하는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비자나 투자자를 오도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로 옮겨가는 데 대한 논의가 좀 확산되고 있는 흐름을 짚었고요. 특히 지금 ESG가 좀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는데 등급의 문제가 있거든요.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관에서 받아도 되게 비슷한 등급이 나오는데 ESG 평가 등급의 경우에는 한 군데서 A를 받았는데 다른 데 가면 C를 받는 이런 좀 들쭉날쭉한 문제가 있어서 그게 왜 그런지,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3장에서 짚었습니다. 여러분, ESG는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하자는 거잖아요. 단기 경영에서 벗어나 중장기를 겨냥한 경영을 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올리자,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실제로 기업가치는 어떻게 제고되는 건지, 모범생은 어느 기업인지, 모범생으로 오스테드, 파타고니아, 유니리버 3개 기업을 다룬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 ESG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투자자와 금융기관인데, 이들 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역할에서 주목할 점을 무엇인지를 4장에서 다뤄봤습니다. 5장은 우리가 이제 ESG는 환경을 돌보고 이해관계자를 잘 돌보고 또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자는 이제 기업 경영의 이슈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이 바뀌었을 때
경제 전반이 건전하게 또 발전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ESG를 거시경제라는 측면에서 또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EU가 ESG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압박하는 문제, 또 단기 경영의 대명사인 분기자본주의를 어떻게 개혁할지의 이슈, 그 다음에 ESG 시대의 산업 트렌드는 어떻게 돼 있고, 또 그린 혁신을 절박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 그 다음에 ESG는 궁극적으로 기업 경영과 한국 경제를 양적 성장에서 이제 질적 고도화로 가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짚어봤고요. 지금 기업 경영을 중장기 가치의 제고를 위한 쪽으로 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국가의 중장기 가치는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문제를 5장에서 같이 짚어봤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ESG 관련 제도가 지금 가속화하고 있고, 관련 제도를 만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내년만 해도 더 그 제도 이슈가 많이 얘기가 될 것 같고, 또 기업들이 준수해야 될 제도들이 많이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잡아서, 그 특징을 잡아서 제도의 가속화, 그걸 넥스트 ESG로 이름 짓고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뤄본 책입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판이 바뀌는 ESG 경영을 독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이해하시는, 협력업자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펴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